그대 젊은 날의 사파. 엄마, 나 수빈이에요. 그래, 애미다. 아직도 아빠 소식 모르세요? 글쎄 말이다. 생전 그런 일 없으신 분인데 웬일인지 모르겠구나. 수빈은 상욱이 군에 입대한 뒤 방학도에서 시댁에 내려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써 3일째 친정아버지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세아가 양가어른들께서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한 날 똑같이 행적을 감추시니? 참 모를 일이다. 상옥 어머니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어머님, 제가 서울에 다녀올까요? 내가 가면 찾을 수 있겠니? 가실 만한 곳을 알고 있는 게야. 시댁과 친정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잠적한 지 닷새가 되는 날 두 어른들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함께 나타났다. 두 사람은 인사도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사랑채로 들어 술상을 내오라 했다. 두 분 사이에 무언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직감이 불현듯 수빈의 머리를 스쳐갔다. 수빈이 술상을 차려 사랑으로 들어가니 두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수빈을 앉으라 했다. 수빈의 친정아버지는 거푸 몇 잔의 술을 마시고는 머리를 숙인 채로 무겁게 입을 열었다. 수빈아, 짐 챙겨라. 돌아가자. 수빈은 영문을 몰라 두 어른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얼굴을 외면한 채 침통해하는 두 분의 표정이 예산일이 아닌 듯 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밑도 끝도 없이 짐 챙겨 돌아가자 하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수빈은 불안한 심정으로 물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짐을 챙겨 돌아가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요. 네? 친정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세요? 그려. 왜요? 제가 무엇 때문에 친정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아, 왜긴 왜요? 자식 못 낳는 게 며느리 될 자격이 있는가? 수빈은 친정아버지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다.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소박을 마구 내쫓기는 것이란 말인가. 수빈은 떨리는 어금니를 힘주어 다물고 있었다. 눈앞이 캄캄하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한들 내 마음의 위로가 되겠느냐. 하지만 너에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우리 가문의 내력을 안다면 조금은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우리 가문에는 기막힌 내력이 있다. 나로부터 오대조 조상님은 오영재 분이셨다. 그런데 그 오영재 분 모두 천주학을의 독실한 신자가 되셨는데 흥선대원군 시절에 그 오영재 중에 네 분이 학살당하시고 그중 한 분만 간신히 살아남으셨다. 그 한 분 할아버님께서 혼인을 해 두 아들을 두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장손이 성년이 되기도 전에 요절을 하신 게야. 그러니 자연히 차자가 대를 잇게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똑같은 일이 나의 아버님 때까지 내려온 게야. 그런데 웬일인지 내 대에서는 장손이 내가 살아남고 내 아우가 미성년에 세상을 뜨게 되었다. 그래서 나의 부친께서 서둘러 나를 혼인시켰으나 내 나이 40이 넘도록 일점 혈육이 안 생겨 집안 대대로 신봉하던 신앙도 버리고 지금의 아내와 재혼을 하여 내 나이 47에 큰 자식을 둔 것이다. 세아가 지금 내 나이가 몇이더냐? 80이 머지 않았다. 지금까지 근근히 내려온 우리 집안이 내 대에서 절손이 된다면 내가 죽어 무슨 낯으로 조상님을 뵐 수 있겠느냐. 옛말에 가을 날씨 좋은 거 하고 늙은이 정정한 거는 믿을 수가 없다 했다. 언제 눈을 감을지 모를 나이에 이렇게 큰 죄를 짓게 되는 나의 마음이 오죽이나 괴롭겠느냐. 세아가 이 늙은이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여다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상욱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 수빈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 시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다만 현재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서러워 견딜 수가 없을 뿐이었다. 그저 하염없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욱과 헤어질 수는 없다고 수빈은 마음을 다져먹었다. 아버님, 저희 외람됨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이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이 역시 저희 마음과 같으리라 믿습니다. 아버님, 기다려 주십시오. 그이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모든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그이가 돌아와서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따른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버님, 남편과 헤어지라는 말씀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수빈은 시아버지 무릎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애원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옥으로 하여 가문의 대를 잇겠으니 자신을 이 집 가문에서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였으나 시아버지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수빈은 더 이상 사랑채에 있을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의 불효령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도망치듯 안채로 돌아와 서럽게 울었다. 영문을 모르는 시어머니가 안방과 수빈의 방을 넘나들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굴렀다. 아가, 무슨 일이야? 무슨 영문인지 말을 해야 할 게 아니니? 이 시어미에게 못할 말이 뭐 있니? 어서 말을 해보렴. 어서. 어머니, 저 어쩌면 좋아요. 수빈은 사랑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대강 이야기했다. 그리고 시어머니 손을 붙들고 매달렸다. 제발 상옥과 헤어지라는 아버님 말씀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울면서 애원을 하였다. 아니, 지금 내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더냐? 추호도 거짓이 없는 얘기야? 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더냐? 아가, 진정하여라. 하늘이 무너져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그것이 사람이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아마도 그 어른이 망령이 나셨나 보다. 아가, 염려 말거라. 내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당장 따져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사돈 어른이 계시니 어쩔 수가 없구나.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이 시어미를 믿어. 수빈은 지옥에서 구세주를 만난 심정이었다. 시어머니가 대로하여 아버님을 힐난하는 상상을 하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그래도 가슴이 떨리고 불길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온 신경이 사랑채로 쏠려 한시라도 빨리 친정아버지가 서울로 돌아가시기를 빌었다. 길고도 지루한 시간이 지난 뒤 친정아버지가 안채로 건너오는 모습이 보였다. 수빈은 무의식적으로 벌떡 일어나 방문을 걸어버렸다. 아버지가 강제로라도 끌어내어 데리고 갈 것만 같은 불안한 마음에서였다. 방문 꼬리를 붙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수빈에게 예상한 대로 아버지의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수빈은 문고리를 움켜쥐고 절규하듯이 소리쳤다. 아버지,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저는 중년 안 있어도 친정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아버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방문고리를 붙들고 있던 수빈의 아버지가 비통하게 말했다. 수빈아, 이 애비가 내 마음 어찌 모르겠냐.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소용없는 일이 됐는데 뭐 어쩔 것이냐. 나사 인자 모르겠다. 네 마음대로 혀라. 죽든지 살든지 네 마음대로 혀. 수빈아, 나 갈란다.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하거라. 재미를 이 애비도 죽겠다. 수빈의 친정아버지가 비통한 심정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대문을 나가자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대청마루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영감을 닥달하고 있었다. 수빈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였다. 시어머니는 평소 수빈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자의 목소리가 담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일러주곤 했었다. 그런데 오늘의 시어머니는 평소 인자하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집에서 시아버지는 완전한 절대자였다. 그 누구도 당신의 뜻에 의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기를 들이대고 있었다. 남편의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한 질책이 대단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새아기가 저 모양이 된 게 어디 그 아이가 잘못하여 저리 된 것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된 원인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 아이가 속이 깊은 아이라 어디 내색이나 합디까? 그리고 상욱이 생명을 구해준 게 대체 누구입니까? 새아기와 사돈 총각이 상욱이의 생명의 은인이란 말입니다. 배은망덕도 분수가 있는 법입니다. 당신이 안중에는 한 여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든 가문의 명예와 후손을 잇는 것만이 중요합니까? 당신이 그런 냉혈 인간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당신의 뜻을 한 번도 거역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만은 절대로 당신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이 이래도 굳이 당신 뜻대로 하시겠다면 나도 저 아이와 같이 내치세요. 집안 식구들 모두 내치시고 당신 혼자서 잘 살아보세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격에 어안이 벙벙해진 시아버지는 애꿎은 재떨이만 두들기고 있었다. 집안은 온통 초상집 분위기였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외면해버렸고 수비는 겁에 질려 숨소리도 못 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수비를 마치 어미닭이 병아리 감싸듯이 철저히 보호해 주었다. 잠을 잘 때도 안방으로 불러들여 재우고 무엇을 하든 늘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새아가,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이 집안의 종부이며 내 며느리다. 물론 가문도 중요하고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으로서 사람된 도리를 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내 시아버지의 처사를 용서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아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했지. 어려울 때일수록 용기를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잘 알고 있지? 전년보다 더욱 길고 긴 10여일이 지났다. 한마디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다. 사랑채에서 큰 기침 소리만 들려도 오금이 저려왔다. 그러는 와중에 수비는 많은 생각을 했다.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호사에 대한 미련을 쉽게 포기할 리 없었다. 그런데도 그 일 때문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갈수록 사이가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상욱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럴 사정도 못 되니 그저 마음만 답답할 뿐이었다. 견디다 못한 수비는 상욱이 입대한 지 3주째 되는 토요일에 논산훈련소로 면회를 갔다. 안 되는 줄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면회를 간 것이다. 예상한 대로 면회는 불가능했다. 물론 상욱을 만나 해결책을 구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일을 알게 된다면 그 또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군대 생활인들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 수비는 단지 상욱이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길 것 같은 마음이 들었었다. 수비는 일면식도 없는 지나가는 장교를 붙들고 전후 사연을 설명하고 상욱의 안부라도 알려달라고 애원을 했다. 수빈의 애절한 눈물이 마음을 움직였는지 그 장교는 소속도 모르는 훈련병을 찾아보겠다며 수빈이 무려 3시간을 기다렸는데도 안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수빈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상욱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자기가 면회를 와서 상욱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
수비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워질 즈음에야 그 장교가 정문으로 나왔다. 수비는 반가운 마음에 그에게로 달려갔다. 장교님, 만나보셨나요? 그이는 잘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김상욱이라는 훈련병은 없는데요. 3주 전에 입대한 게 분명합니까? 네, 분명히 3주 전에 입대했고 이곳 논산훈련소에 온 것이 틀림없는데요. 이 무슨 기가 막힌 소리인가. 분명히 3주 전에 입대한 사람이 이곳에 없다면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그 사람 분명히 이곳에는 없습니다. 제가 훈련병 명단을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 분명히 이곳에 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다시 찾아봐 주실 수 없을까요? 장교는 난처한 듯 머리를 갸우뚱거렸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봐 드리죠. 하지만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아침 일찍이 찾아볼 테니 오늘은 가까운 여관에서 묵으시고 내일 오전 9시에 이곳으로 오십시오. 출근하는 대로 찾아보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비는 부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여관에 들어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이제 상욱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의 안부가 더욱 걱정이 되었다. 수비는 날이 새자마자 부대 앞으로 가서 장교를 기다렸다. 한참을 기다린 뒤에야 출근하는 장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장교는 최선을 다해 찾아보았으나 김상욱이라는 훈련병은 없다는 것이었다. 김상욱이라는 이름의 동명이인도 논산훈련소에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하늘로 솟았단 말인가, 땅으로 꺼졌단 말인가, 아니면 입대 도중에 무슨 사고라도 당했단 말인가. 수비는 떨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다잡은 후 논산훈련소를 빠져나와 시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했다. 뭐야? 상욱이가 훈련소에 없어? 네.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렇다면 그 애가 어디로 갔다는 게냐? 무슨 병고라도 생긴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수빈이 문제로 대판 싸운 뒤 3주일이 넘도록 얼굴을 마주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상욱이 훈련소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 사랑채로 달려나갔다. 그러나 잠시 뒤 수빈은 참으로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걱정할 거 없다고 하셨습니까? 자식이 행방불명되어 생사가 불분명한데 걱정을 말라니요. 그게 말이나 되는 말씀입니까? 어허, 그 아이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 하지 않았소. 그 아이는 아무 탈 없이 잘했으니 물러가라 하는데 왜 이리 소란을 피우시오? 저는 이대로는 물러갈 수 없습니다. 그 아이의 생사를 알지 못하고는 물러갈 수 없으니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속 시원히 말씀해 주세요. 당신, 내가 죽는 걸 보셔야 말씀하시렵니까? 아니, 이제 보니 당신은 상욱이의 소식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상욱이가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는데도 그렇게 태어나신 게지요?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말씀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며 시아버지의 대답을 채근했다. 그렇소. 나는 알고 있어.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 둘 게 있어. 세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할 거요. 시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뭐라고요? 세상에, 그렇다면 당신이 그 아이를 빼돌려 숨겨놓았단 말씀이군요. 여보, 당신 정말 제정신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망령이 나신 것입니까? 이제 보니 당신 제정신이 아니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일인데. 알았으면 물러가시오. 당신이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야박한 사람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여보, 마음을 돌리세요. 당신이 혹시나 상욱이로 대를 이어야 하신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말로 씨바지라도 들여 그렇게 할 테니 저 오갈 데 없는 새아기는 내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빌겠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리시고 상욱이를 데려오세요. 당신이 끝까지 그러시면 천벌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사랑채 마루에서 두 내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기력이 없었다. 당장 그 자리에 넘어져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저렇게 외골수로 막무가내인 시아버지의 고집을 그 누가 꺾을 수 있단 말인가. 수빈은 아무 말 없이 대문을 나섰다. 막상 대문을 나오긴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려 앞이 보이지 않았다. 수빈은 시댁선산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천사의 궁전이 있다.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나 수만 번 쉬어보지 못하고 가버린 불쌍한 생명이었지만 수빈에게 희망과 절망 그리고 추억을 함께 남기고 간 유일한 생명의 흔적이었다. 산 위에 오르니 한겨울의 차가운 북풍 한설이 살을 에이는 것 같았다.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말을 사이도 없이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것이었다. 수빈은 그 차가운 묘지 위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천사에게 빌었다. 천사야, 너도 많이 춥지? 이 엄마의 마음도 한없이 춥구나. 천사야, 이 엄마 어디로든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단다. 천사야, 너는 하늘나라 높은 곳에 있으니 이 세상 모두를 둘러볼 수 있겠지? 천사야, 아빠가 보이거든 엄마의 소식 좀 전해주련. 엄마가 아빠를 무지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한 걸음에 달려와 이 엄마 좀 구해달라고 전해주지 않으련. 천사야. 그렇게 엎드려 얼마를 울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수빈은 일어서려 했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었다. 논산훈련소에 다녀오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데다 얼어붙은 맨 땅에 몇 시간을 엎드려 울다 보니 기진해버렸던 것이다. 어떻게든 일어서야 해. 어떻게든 일어나 시댁으로 돌아가야 해. 그래야 오빠를 만날 수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상욱 오빠는 나더러 집을 나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살아서 오빠를 만나야 해. 오빠를. 수빈은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먼 곳에서 수빈을 부르는 소리가 아스라이 들려왔다. 희미한 횃불도 어렴풋이 보였다. 수빈이 눈을 떠보니 어떻게 들어왔는지 시댁 안방이었다. 집안은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소란스러웠고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수빈을 주무르고 있었다. 어머니, 오아가 살았구나.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이 무심한 거사, 너마저 이렇게 약해지면 나는 어쩌라고 그러니.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거기 가서 엎드려 있었던 게야. 아가, 부처님이 도우신 게야. 내가 얼어 죽지 않은 게 천만 다행이다. 수빈은 그 일로 인하여 여러 날을 자리에 누웠다. 몸은 비록 따뜻한 안방에 누워있으나 마음은 바늘방석이었다. 집안 분위기는 말할 수 없이 냉랭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냉전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져 갔다. 수빈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이렇게 마냥 시집에 누워있을 수는 없었다. 더욱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상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시아버지의 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랬다. 수빈은 학교에 가봐야 할 일도 없고 하니 잠시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다. 여기 걱정을 하지 말고 잠시 다녀오렴. 그리고 잠시 내가 없어야 상욱이가 돌아올 것 같구나. 내가 없는 동안 상욱이가 오게 되면 곧바로 전화할 테니 그때 내려오도록 해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어머니. 바람도 쏘이고 몸조리 잘하고 있다가
전화하면 지체 말고 곧바로 내려오라고 신신당부하며 시어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주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랴. 그토록 인자하시고 다정하시던 시어머니와 나는 짧은 인사말이 영원한 인사말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옷고름에 눈물 적시며 배웅해 주던 그분과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이야. 수빈이 서울에 올라온 것은 몸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자신이 시집에 있는 한 상욱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시아버지가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상욱과 수빈을 떼어놓은 것이 분명한데 수빈이 시댁에 머물고 있으면 상욱이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상욱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무사할 것이고 서울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수빈이 서울집에 돌아왔을 때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빈이 서울집에 돌아와 대문을 여는 순간 썰렁한 냉기에 소름이 끼치는 느낌이 들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집안의 가구들은 전부 사라져버리고 쓰레기들만 어지러이 나뒹굴고 있었다. 손때 묻히며 아껴 쓰던 가구며 살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져버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욱과 수빈이 사랑의 보금자리가 이제는 보기 흉한 폐가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아, 이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계획인가. 아, 아버님, 너무 잔인하십니다. 정말 너무나 가혹하십니다. 수빈은 넋을 잃고 주저앉아 몸부림을 쳤다. 수빈은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매정함에 놀라고 있었다. 그렇게 다정다감하시던 분의 돌변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였다. 이제는 울 수 있는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망연자실하여 널브러져 있는데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부모가 와 있었다. 수빈아, 이 불쌍한 자식아. 서울에 왔으면 집으로 올 것이지 이곳에 뭐 하러 와. 수빈아, 돌아가자. 이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여. 아이고, 하늘도 무시무시제 저 불쌍한 것을 어쩐다. 참말로 어쩐디야. 통곡하는 부모를 바라보는 수빈의 가슴이 정갈래 망갈래로 찢기는 것 같았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수빈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다. 엄마, 아버지 모시고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 못난 딸 자식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욱 오빠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이가 돌아와 떠나라 하기 전에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어요. 수빈아, 내 마음 내가 어찌 모르겠냐.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끝나버린겨. 수빈아, 생각해봐라. 김서방이 돌아온들 어쩔 것이냐. 김서방이 돌아온들 낳을 수 없는 애를 어찌 낳을 것이여. 네가 그 집안 귀신이 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애를 낳아 대를 이어주는 길밖에는 없는 것인데 어쩔 것이냐. 수빈아, 우선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는겨. 수빈의 아버지는 수빈을 끌어안고 주먹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함께 돌아가자고 애원을 했다. 늙으신 아버님이 무슨 죄가 있어 생대 같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이제 하나 남은 딸 자식마저 성녀가 되어 시댁에서 쫓겨나는 애처로운 모습을 보아야 한단 말인가. 수빈은 아버지를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 아버지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들이 탄 택시가 의당 장충동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엉뚱한 방향으로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다. 수빈아, 아무 말 하지 말고 애비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마음도 울적한게 우리 여행이나 댕겨오는겨. 아버지의 당황하는 모습이나 태연을 가장하려 애쓰는 어머니의 표정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았다.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동 감을 잡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다시는 상옥 오빠를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택시는 서울역에서 멈추었다. 수빈은 아버지보다 빠르게 택시에서 내려 앞에 서 있는 다른 택시에 올라 문을 모두 잠궈버리고 소리쳤다. 아저씨, 장충동으로 가주세요. 차장 밖에 있는 아버지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수빈을 내려다보았다. 밖에 계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우리가 떠나면 저분들도 뒤따라올 거예요.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를 뒤로하고 수빈은 장충동 부모님 집으로 갔다. 그러나 장충동 집에 도착한 수빈에게 또 한 번 놀랄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가 막혀 말도 할 수 없는 일이 수빈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었으나 수빈이 친정집마저 텅텅 비어있는 것이 아닌가. 수빈은 뒤따라온 아버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집 살림살이는 모두 어디로 간 것이며 저희들 집 약수동 살림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없는 일이제. 수빈아, 어쩔 것이냐. 이제 모두 끝나버린 것인데. 이 애비가 전생에 악업이 많아 안갚음을 받는갑다. 그렇지 않고서야 하늘같이 믿고 의지하던 자식놈은 불효막심하게 늙은 부모 두고 앞서가 버리고 딸년 하나 남은 건 소박대기가 되어 쫓겨나는 가련한 신세가 되었으니 이 원통한 일을 어쩔 것이냐. 나가 진작에 퇴져야 할 것인데 이 모진 목심 어쩌면 좋겠냐. 수빈아, 이자 올 때까지 온 것인데 못할 말이 뭐 있거냐. 이자 모든 것을 야그여 볼란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버지의 한 맺힌 눈물이 야윈 얼굴을 타고 흘렀다. 수빈은 아버지가 그렇게 슬피우는 모습을 지금껏 한 번도 본 일이 없었다. 현식 오빠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유골이 되어 돌아왔을 때도 이토록 서럽게 울지는 않았다. 수빈아, 김서방이 입대하자마자 김서방 부친이 나를 찾아왔어야. 나를 찾아와서 대뜸 하는 말이 김서방 가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현재 나이 어린 둘째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꺼정 가문의 내력으로 보아서는 믿을 놈이 못 된다는 거요. 그런데 수빈이 내 몸이 그 지경이 되어 당신의 집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절순이 될 수밖에는 도리가 없다 하면서 낙심천만하는 게 아니겠냐.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딸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송구했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이었지.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딸 가진 부모로서 드릴 말씀이 없어라. 이제 걔한테서 후사를 보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사돈어른 이 일을 어찌하면 좋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께 당신도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라 나를 찾아온 것이라 하지 않겠냐.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없더라 말씨. 이틀 동안을 그저 꺼다 놓은 보리자루 마냥 멍청하게 앉아 애꿎은 담배만 죽이고 있으니께 답답증이 나서 사람이 미치겠는겨. 참다 못해 내가 그렸지. 후사를 잇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께 사돈어른 하시는 말씀이 달리 무슨 방법이 있거느냐. 김서방에게 소시를 드리는 방법밖에 별도리가 없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그 말을 듣고 있는 애비의 심정은 참말로 환장하겠더라. 아무리 내 자식이 자식 못 낳는 빙신이 되었다고 그래도 명색이 사돈지간인데 면전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그저 그 자리에서 콱 목이라도 베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을란께 오장이 뒤집혀서 죽을 뻔이었다. 옛말에도 있자니요. 씨앗을 보면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고. 그런데 시아버지라는 사람이 친정애비 앞에서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설령 나중에 정이나 할 수 없어 그렇게 하더라도 내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여. 답답한 가슴을 어거지로 쥐누르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무엇이라 할 말이 없는겨.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지.
사돈의 말대로 김서방이 씨앗을 보게 되면 가뜩이나 주눅이 든 내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이오. 새파랗게 젊으나 젊은 것이 애 하나 낳을 수 없다는 이유 하나로 평생을 가슴 뜯으며 그 긴긴 세월을 어찌 살겠냐. 지금 당장은 김서방이 너를 좋아하고 또 현식이와 이 애정을 생각해서 너를 부대접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김서방이 씨앗을 보아 그 자식이 자라면 그때는 문제가 달라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니겠냐. 그야말로 개밥의 도토리 신세가 될 것이 뻔한 것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다. 차라리 이혼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이 아니겠냐고. 그런데 말을 하고 나서 가만히 사돈의 눈치를 보니 사돈이라는 사람이 며칠 동안을 나를 붙들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 말을 듣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붙들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요. 사돈이라는 사람이 이미 너희 부부를 이혼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나를 찾아온 것이더란 말이요. 나는 그저 할 말이 없어서 한번 해본 소리였는데 이혼 얘기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혼에 따른 절차를 의논하자 하는데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돈에게 말을 했지. 지금 사돈 어른께 드린 말씀은 어디 가정이나 부실한 딸 자식을 둔 부덕한 애비 마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결심이 중요한 것인께 김서방이 돌아온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이 아니겠냐고. 허니께 그 어른 말이 김서방 문제는 당신이 책임을 질 것인께 수빈이 네 문제만 책임을 지달라 하는겨. 그래 생각을 했지. 기왕지사 헤어질 거면 나이 먹어 추하게 헤어지는 것보다는 젊을 때 헤어지는 것이 서로가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젊디 젊은 것이 씨앗 보고 평생을 가슴에 시커먼 먹물 넣고 사는 이보다 지금 쪼까 가슴 아프고 남은 인생 마음 편히 사는 게 좋은 것 아닌 거였어 내 맘대로 결정을 본 것인데 아마도 내가 너무 경솔했는갑다. 용서해라 수빈아. 이 세상에 말이여 어떤 부모가 제 자식 불행하게 되는 것을 바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늙은 애비를 보아서라도 김서방을 잊어라. 아니 이 애비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수빈아, 속 터지는 애비 원망은 다음에 하고 이 지긋지긋한 서울을 떠나버리는겨. 나는 이제 이 서울이라는 곳이 치가 떨리도록 한이 많어야. 참말로 이 서울 너무도 원망스러워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야. 참말이란 게. 아버지 그만하시고 아버지가 가고 싶은 곳으로 떠나요. 수빈은 서럽게 절규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시아버지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마음이 여린 아버지를 이용한 것이 분명하였다. 서울에 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했던 것이다. 전답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위자료라는 명분으로 적지 않은 돈을 아버지한테 지불하였고 친정집도 당시의 시가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사들였다. 수빈 일가가 하루빨리 서울에서 떠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사천리로 진행시켜버린 것이었다. 수빈은 호남선 야간열차에 올라앉아 눈을 꼭 감았다. 눈을 뜨려 해도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 뜰 수가 없었다. 수빈이 친정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로 상욱의 처지를 생각해서였다. 수빈이 시가를 떠나지 않는 한 시아버지는 쉽게 상욱을 불러들이지 않을 것이고 둘째로 후사를 잇기 위하여 씨앗을 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수빈과 시바지 사이에서 상욱이 받아야 할 고통을 생각했던 것이다. 차라리 자신이 떠나면 상욱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했고 무엇보다 시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옥과 수빈이 그리고 미지의 아이 엄마. 그 틈새에서 겪어야 할 상옥의 처지를 생각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하였다. 자신이 지금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상옥도 수빈 자신도 그리고 미지의 여인도 모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자 결심했지만 막상 긴 기적 소리를 내며 열차가 출발하자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당장이라도 상옥이 달려와 열차에서 끌어내릴 것 같은 착각에 몇 번이나 뒤를 돌아다 보았으나 헛된 일일 뿐이었다. 결국 수빈이 일가는 사랑도 미움도 진한 눈물에 섞어 질주하는 차창 밖으로 날려보내고 한많은 서울을 떠나고 말았다.